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톡스 잉글리시의 김태훈입니다. 자, 제가 학습자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Q&A 형식으로 콘텐츠화해서 앞으로 영어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디톡스 잉글리시 Q&A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과 또 커뮤니티 보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오늘 5가지 정도를 답변을 드려보는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신 분 질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펠링 실수를 종종 합니다. 교정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단어를 자주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단순한 얘기를 듣고자 이런 질문을 남기신 건 아니실 테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어원을 이용한 영어 단어 학습을 하기. 자, 어원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림처럼 단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로 단어가 쪼개어져서 보이기 시작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한국어에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있죠.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사가 직업에 붙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어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번역사, 통역사 이런 식으로 계속 다양하게 그 사자라는 걸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거는 사람 직업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야. 자, 이렇게 이 사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러면 다양한 단어들에서 그 사자를 그림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펠링을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는 privilege 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어 스펠링을 딱 떠올렸을 때 PRE로 시작하는 스펠링이 맞을까요? PRI로 시작하는 스펠링이 맞을까요? 발음은 둘 다 비슷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privilege.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올바른 스펠링은 PRI를 사용한 건데요. 자,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되느냐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원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어원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etymonline이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etymology가 어원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줄여서 etym이라고 쓰는데 etymonline.com etymonline.com 이라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 이번에는 privilege였죠. privilege를 넣어보면 어떻게 설명이 나오느냐면 private, 개개인의, legal, law, 법이다.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중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형법상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해서 체포를 해야 될 때도 그 체포가 면책이 되는 면책권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기소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그 개인에게 맞춰진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딱 보고 나면 private의 PRI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때부터는 절대로 PRE라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LEG가 맞나 LIG가 맞나 헷갈렸던 분들도 legal, 법적인 이런 식으로 이 형용사랑 연결을 해놓고 나면 당연히 LEGG라고 이렇게 좀 확신이 서는 거죠. 모든 단어가 이렇게 예쁘게 어근이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들은 어근을 봐도 그걸 또 외워야 되는 좀 약간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스펠링을 기억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하고 싶다면 어원을 확인하시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만의 어휘장을 꼭 품고 다니시라 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학생 때 정말 어휘장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뭐를 할 때도 계속 저는 틈만 나면 열었어요. 틈만 나면 열어서 계속 쓰고 고치고 집에 와서 더 찾아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었는데 지금 저 정도 되면 단어장을 들고 다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이제 기록하는 그런 식인데요. 일상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콘텐츠를 만들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헷갈렸던 거 자꾸 까먹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써놓고 가까이 두셔야 돼요. 그게 어휘학습의 기본입니다. 사실 매일 쓰는 단어면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어가 그 나라의 대표 언어가 아닌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런 인위적인 노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거창하게 예쁘게 노트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부담 없는 작은 사이즈의 휘갈겨 쓰듯이 그렇게 노트를 만들고 관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뜻은 다르지만 비슷한 단어들 암기하는 쉽고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주신 분한테는 제가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영어 학습에 대한 사고방식을 조금은 바꾸실 필요가 있는 분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좀 비슷하게 제가 좀 바꿔볼게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쉽고 빠르게 버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있죠. 이러면 사기꾼이죠. 그죠? 왜 인스타에 부업으로 하루 2시간이면 월 500만 원 버는 부업 막 이런 것들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영어를 빠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힘들게 공부하면 빨리 익힐 수 있고 쉽게 공부하면 느리게 익힐 수 있고 이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빠르고 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 인스타에 사기성 포스팅하는 분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제가 뭐 말꼬리를 붙잡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여라도 그런 사고방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도려내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단어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크게 두 가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edimonline.com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원을 한번 보시라. 근데 어원을 봐도 어원이 심지어 겹쳐. 근데 뜻이 좀 다른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는 나만의 기억하는 방법을 개발해 보시라 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discrete라는 단어가 있고요. discrete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음 이의어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음은 똑같아요. 생김새도 너무 비슷해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실제로 제가 이 단어를 학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학생 때 공부를 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discrete, 이 첫 번째 거는 이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t가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자, 이 왼쪽에 있는 discreet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이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좀 실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조심조심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discrete 같은 경우는 별개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면 t가 이를 이렇게 별개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t가 가운데 들어가면 별개의란 뜻이지 그럼 나머지 하나밖에 없지. 말을 조심하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학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학습을 하라고 하면 너무 한국적인 학습 방법 아니냐, 너무 좀 억지스럽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어휘학습법이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영미권 국가 사람들이 외국어, 뭐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외웁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인간이 보편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때 쓰는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돼요. 다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거를 또 극단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죠. 뭐 어떤 어휘 강사 같은 경우는 이걸 정말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져가서 유치하게 가르치는 거를 아예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그 경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든 막 억지스럽게 말을 꾸며내야 되니까 영어 발음을 다 망가뜨려요. 그냥 한국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식으로 발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한국말이랑 이렇게 꾸겨 맞춰가지고 그 단어를 외우게끔 하는 그런 티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모든 티칭을 하는 방법은 나름의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유치하게 가르치는 것을 극단적으로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뭐 영어를 굳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점수가 필요한 거다 라고 한다면 뭐 발음 좀 망가지면 어때요? 그죠?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외워가지고 내가 시험 점수만 나오면 돼. 그러면 그렇게 학습하시면 되고요. 다만 내가 좀 전방위적으로 골고루 밸런스가 좋은 영어를 하고 싶다 하면 너무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걸 극단적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마시라. 왜냐면 나중에 영어 발음 다시 처음 다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피킹을 아예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면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인이 되어 작문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영어로 문장과 글을 쓰고 싶어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제일 먼저 이런 질문 들어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전문가 첨삭을 받아라. 글 쓰는 게 늘려면 무조건 누가 고쳐줘야 돼요. 잘 쓰는 사람이 보고서 이거는 이러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지도를 받는 게 가장 돈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뭐 장문 수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혼자 만약에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다독하세요. 많이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또 읽으라 그러면 억지로 막 본인의 실력이 넘는 그런 글을 읽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타임지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걸 봤을 때 편하게 술술 익힌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런 잡지를 보셔도 돼요. 하지만 모르는 단어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그런 시사 잡지들 보다 보면 그냥 전체가 노랗게 변하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다독을 한답시고 그 난이도의 기사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오래 못해요. 왜냐면 기사 하나 읽는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행위로 독서가 인식이 되는 순간 정보 습득이 아니라 고통과 인고의 시간 이렇게 딱 그 독서라는 게 뇌가 인지를 해버리면요 그거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이 술술 들어오는 정도? 그렇다고 막 아무것도 안 찾아봐도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좀 내용이 술술 들어오는 정도? 이런 글들을 읽는 게 내가 갈 수 있는 바로 다음 스텝이에요. 자, 이 스텝을 거치지 않고 나는 실력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 이렇게 이만큼을 내다보고 여기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걸음씩 가셔야 돼요. 한 걸음씩. 그래서 이 읽는 것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인풋이 계속 있어야 뭐 아웃풋이 나오는 법이죠. 그런데 또 읽는다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나중에 알고 싶을 만한 표현들 그리고 문장들을 기록하셔야 돼요. 뭐 수기로 노트에 적는 게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엑셀 파일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런 문장 좋은 거 내가 본 거 있었는데 하면 바로 검색해서 딱 찾을 수 있게끔 엑셀 파일 같은 걸 만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습법은 뭐가 있냐면 읽은 내용을 내가 이렇게 요약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이 요약하면서 쓰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원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면 내 영어가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는지가 바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내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썼구나. 여기 관사를 썼구나. 여기선 전체가 이런 게 들어가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면서 좀 깨우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글을 그러면 읽고 어떤 글을 요약을 해볼 것인가 선정을 하실 때 관련해서 이미 쓰여져 있는 글들이 많은지를 한번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글을 요약하는 걸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요. 내가 요약한 글의 원문도 한번 보시고 비슷한 결의 글들이 많이 인터넷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도 보면서 표현을 한번 이렇게 카피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문장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부할 주제, 글을 써볼 주제를 정하기 전에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관련 기사가 나오나. 그래서 다양한 기사가 있을수록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많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선정을 해서 학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커피는 건강에 좋은가? 이런 것들을 Is coffee good for health? 또는 뭐 Is coffee bad for health? 하면 엄청 관련 기사가 쏟아지겠죠. 그 중에 하나를 읽고 비슷한 결의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아까 쓰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턱턱 막혔던 문장들을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영어를 사용하는데 비즈니스 영어 실력을 키우는 법이 궁금합니다. 너무 캐주얼한 표현은 자제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흑백 논리를 버리기. 비즈니스 영어가 따로 있고 생활 영어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 뿐이에요. 생각보다 비즈니스 영어가 굉장히 캐주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기업마다 기업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오늘날의 기업들은요 가볍고 일상적인 언어를 비즈니스 중에 많이 씁니다. 물론 뭐 내가 회사를 대표해서 어떤 문서, 공식 문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협상에 나선다라든지 이러면 그때는 언어가 굉장히 정제되겠죠. 하지만 내가 그냥 일반 직원이고 그런 구체적인 임무를 띠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 격식체를 써야 돼 라는 것에 강박에 안 시달리셔도 됩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소화되고 비격식체로 변해가는 그런 추세예요. 만약 내가 지금 말하는 비즈니스 영어라는 것이 업무 관련 영어라고 한다면요
자기 분야 관련 서적을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가 왜 이걸 비즈니스로 이렇게 퉁쳐서 묶지 않고 자기 분야라는 걸 강조를 하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중공업 회사에 다녀요. 그 사람이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하고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 다녀요. 이 사람이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는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왜 내 분야에 관련된 어떤 영어 글이나 이런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읽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각자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양질의 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문장을 내 걸로 베껴와 보시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나의 영어 학습 목표가 나의 영어의 전반적인 어휘력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격식적인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말을 잘하고 싶다 이거라고 한다면 저는 영어 뉴스를 가지고 공부해 보실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영어 뉴스 관련해서 제가 지금 브릿지 TV에서 통통 영어 뉴스 강의를 계속 진행을 이현석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멤버십을 따로 가입을 하셔서 자료를 받으시면서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함께 강의를 들으시는 방법이 있고 그냥 오셔서 무료로 방송만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밀착 케어를 원하신다면 제가 진행하는 모닝 뉴스라고 하는 수업도 있어요. 아침 7시에 주 2회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출근 전에, 등교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문가가 끌고 가주는 그런 영어 뉴스 공부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통번역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일단 통번역 공부는 혼자 공부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의 도움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학습 분야입니다. 혼자 공부를 하실 수는 있는데 산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www.detoxenglishkorea.com에 오시면 녹화 강의 중에서 제가 통번역 강의를 녹화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반 수업이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좀 통번역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이 좀 오실 거고요. 자, 그걸 들으시고 나면 이제 혼자서 공부하실 만한 좀 기초가 어느 정도는 닦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 이유로 나는 그래도 혼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웹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앙일보의 영자신문이죠. Korea Jungang Daily라고 하는 영자신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상단에 영어 학습을 클릭하시면 Bilingual News라고 나와요. Bilingual News 거기에 들어가시면 영어로 된 기사, 한국어로 된 기사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그런 학습 섹션이 있습니다. 물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영자 신문들의 그 영어에는 좀 실수가 왕왕 섞여 나와요. 원어민이 검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실수가 나오는 경우, 어색한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도 학습자분들이 참고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학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Bilingual News 섹션에 가셔서 영어를 이렇게 보고서 한국어로 통역을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본다라든지 한 다음 이제 한국어 기사와 비교를 해보시고 또 반대로 한국어를 놓고 영어로 번역을 해보거나 통역을 해본 다음에 거기 쓰여있는 기사와 비교 대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기본적인 공부는 하실 수가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Q&A를 종종 진행을 할 테니까요.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그쪽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주 상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오늘 영상처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영상 올라올 때 알림을 받고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detox time because you deserve better.